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라고 합니다. 하지만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는 절반 이상이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생수를 사 마시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은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2천여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정수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제대로 걸러지기는 하는 걸까요? 취재 결과 부산시가 새로 도입하겠다는 정수공법 역시 효과를 장담하기는 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상류 구미공단입니다. 공단에서 폐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낙동강과 만나는 지점의 물 색깔은 확연히 다릅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도 여전히 공단 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동강 유역엔 260여 개 산단에 17,0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들 공단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폐수가 하루 40만 톤 이상입니다. 폐수엔 2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고 이 중 750여 종이 우리가 먹는 물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수를 거친 부산의 수돗물에도 일사다이옥산과 과불화 화합물 같은 압유발 미량 유해 물질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양이 적어 안전하다는 게 부산시 입장이지만 이 기준치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일사다이옥산의 경우 미국은 2010년 기준치를 10배 강화했습니다. 우리 기준보단 14배나 엄격해진 겁니다. 주로 프라이팬 표면 코팅제로 쓰이는 과불화 화합물 역시 최근까지도 20에서 50ppt까지 검출되고 있는데 기준치가 70ppt입니다. 부산대 연구팀의 2017년 조사에선 100ppt를 넘는 수치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정수 검사 항목이 279개 종이나 된다며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막상 이 중 89개 종 32%만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없어 검출량 공개가 시민 불안감을 키운다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만약에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독성 평가가 국가에서 실시를 하지 않은 물질이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이 어떤지 잘 모르는 거죠. 실제 29개 환경부 감시 항목 중 3종, 부산시 자체 감시 190개 항목 중 135개 종이 기준치조차 없습니다. 확인되지 못한 다양한 미량의 유해 물질들로부터 수십 년 피폭이 되었을 경우에 인체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는 아직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문제는 부산시의 고도정수 처리 과정에서 이런 미량 유해 물질의 제거가 거의 안 된다는 점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부산시의 공정별 과불화 화합물 제거율입니다. 제거는커녕 정수 뒤 오히려 수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발표한 상수도 마스터 플랜에서 유해 미량 물질 대책으로 분말 활성탄과 막 공법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공법 역시 부산시 스스로도 최소 70%까지만 제거가 가능하다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100%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제로서 이게 워낙 물질이 많고 다양하고 그마저도 표면 특성에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량 유해 화학 물질은 물을 끓여도 가정용 정수기를 거쳐도 대부분 제거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 늘 있기 마련이죠. 잠시 후에 보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건물 앞까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위태로운 모습인데요. 재개발 조합과 소송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 조치는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연제구의 한 재개발 지역. 공사장 한가운데 철거되지 않은 7층 높이 건물이 마치 한쪽으로 쓰러질 듯 서 있습니다. 건물 바로 앞까지 공사가 진행되며 건물을 지탱하던 토사는 겉으로 훤히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건물에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이곳에 살던 70대와 50대 모자는 이주비 문제를 놓고 현재 재개발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무섭지요. 우리 건물이 그 굴판 위에 얹혀 있으니까 건물 자체가. 그리고 이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고. 건물 주변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공사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아직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는 안전막도 없이 공사 자재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습니다. 태풍과 같이 궂은 날씨에는 거대한 바위가 집 앞까지 굴러 떨어지는 상황. 입주민은 사실상 빨리 나가라는 압박이라고 주장합니다. 재개발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서민들 쫓아보내고 어디 뭐 대기업 돈 굴리는 사업인지. 조합 측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던 공공시설을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곧 안전조치를 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큰 갈로가 가로지르다 보니까 임시로 위에 갈로를 개설을 해줘야 되다 보니 1차 매설하고 거기를 보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이 재개발 갈등이 아닌 시민의 안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연제구는 해당 건물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친일파가 만든 교가가 아직까지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한 요즘 더더욱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 1주년을 앞두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학부모들이 심각한 얼굴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된 건 다름 아닌 친일파 교가. 학부모들은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아직도 학생들이 부르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외우고 학습하고 수행평가를 하고 있고 기념행사 때마다 부르고 있고 저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 모인 부산 지역 학부모들은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 학부모연대가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637곳을 조사한 결과 16개 학교에서 친일파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일 작곡가가 쓴 교가가 15곳, 친일 작사가의 교가는 1곳으로 이흥렬, 김동진, 김성태 등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음악가가 만든 곡이 학교 행사 때마다 버젓이 불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중엔 학생 항일 독립운동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동래고등학교도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시간 일본 영사관 앞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1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판결이 판결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실제 이행되고 더 나아가 일제 강제 동원된 모든 피해자가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나서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부산 시민 10,000명을 목표로 강제징용 사죄배상과 우길기 반대 선언을 받아 오는 30일 일본 영사관을 통해 아베 정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부산 제조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문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로봇과의 협업이 가능한 일명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이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선박용 친환경 설비 부품을 생산하는 강서구 미음동의 한 업체입니다. 선박용 평형수 관련 핵심 부품인 UV 램프를 사람과 로봇이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협동 로봇으로 도입 1년여 만에 제품 생산량은 3배 이상 늘고 불량률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출도 9배 늘어 100명이 넘는 인력을 새로 뽑기도 했습니다.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저희가 그 생산 향상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늘릴 수 있었고 R&D 인원 중심으로 신규 인원을 많이 뽑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부산의 스마트 공장은 440여 곳으로 전국 7,900여 공장 가운데 5.6%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상유와 KT 등이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확산에 나섰습니다. 아직 스마트 공장이 아닌 제조업 현장에는 5G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협동 로봇 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이미 도입한 기업의 경우 기술 고도화를 돕겠다는 겁니다. 5G 기술을 활용을 해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사업주가 편하게 마음 놓고 생산 현장을 또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시에 바로 제어도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의 혁신이 지역 제조업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진보 성향인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정시 모집 확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고 공교육 정상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교육에서 수능 중심으로 문제 맞히기식 교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부경대학교 용당 캠퍼스에서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지난 11일 서울에 이어 두 번째 일정으로 수시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인 정시 확대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한국당의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대로 진단해 변화를 기획하겠다는 취지로 열리고 있습니다. 입주 가구의 절반 가까이에서 곰팡이와 누수 피해가 발생한 부산의 새 아파트에 대해 지자체가 감독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해운대구는 집단 민원이 발생한 우동의 새 아파트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보수를 요청할 계획이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1월에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로 오피스텔을 포함한 383가구 중 200가구 가까이에서 창틀과 거실, 천장에 누수와 곰팡이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업형 범죄 조직을 만든 뒤 보이스피싱을 통해 85억 원을 가로챈 조직원 121명을 붙잡아 72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폭인 A씨 등은 국내 조폭들을 중국에 불러들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을 꾸린 뒤 검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한국인 250명에게 85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쉽게 속이기 위해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표시하고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깔도록 유도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의 공식 산하 선원협력기구인 에이펙 선언네트워크 사무국이 에이펙 20개 나라 정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부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에이펙 선언 네트워크는 전 세계 선원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선원들의 교육과 훈련, 복지 향상, 채용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